먼저 한 쇼의 페이지 설정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중에 파일 메뉴를 선택하고요. 쪽 설정을 선택합니다. 또는 단축키로 F7번 키를 눌러도 페이지 설정, 쪽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쪽 설정 화면에서 종류를 화면 슬라이드 쇼가 아닌 클릭해서 A4 용지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종이가 양쪽으로 조금 더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6장의 문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보여지는 슬라이드 탭에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고요. 키보드의 엔터 키를 하나, 둘, 셋, 넷, 5번 입력해서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로 풀게 될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고요.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첫 번째로 2번 슬라이드의 목차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의 제일 위쪽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에서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부분은 사용이 되지 않을 거니까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바깥쪽 테두리에서 클릭을 해서 글상자를 선택하고요.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글상자를 삭제합니다. 교재는 48쪽의 문제 미리 보기 화면을 참고해서 먼저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A, B, C, D가 들어가 있는 번호가 적혀 있는 번호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기본 도형으로 가시고요. 기본 도형에 세 번째 줄의 끝에서 둘, 넷, 5번째 보면 정육면체라고 하는 도형이 있는데요. 정육면체를 클릭을 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정육면체의 크기를 조절하고자 할 때에는 하얀색 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춰서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크기를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로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 예제의 출력 형태, 즉 시험지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완성 예제를 보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정육면체 크기 조절이 끝난 다음에는 색상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위쪽에 채우기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는 색상은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색을 지정하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색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에 A라고 하는 글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글자를 추가할 때 별도로 글자를 쓰기 위한 어떤 명령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8쪽 예제를 보면 바깥쪽 선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그려놓은 정육면체에는 테두리 선이 있죠. 선을 지우는 작업을 해볼게요. 정육면체를 선택을 하고 위쪽에 선 종류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선을 없애기 위해서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빈 공간에 해제해보면 이렇게 테두리 선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아래쪽 글자 입력 밑에 보면 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다시 도형에서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직사각형의 색상의 채우기도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테두리 선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되겠죠. 선 종류에 가서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도형과 도형을 겹쳐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정육면체 도형이 앞으로 와야 되고요. 여기 직사각형 도형은 정육면체 뒤로 가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도형과 도형이 겹쳤을 때 도형의 정렬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이 도형을 정육면체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 뒤로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정육면체 뒤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요 위쪽에다가 이탈리아의 역사와 특징이라고 글자를 입력해야 되죠.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상자가 필요한데요. 글상자는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첫 번째 기역이 가로 글상자, 두 번째 기역은 세로 글상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로 글상자 첫 번째 기역을 클릭을 하고요. 아래쪽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글상자를 그려주고 그 안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이탈리아의 역사와 특징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적당하게 위치를 맞춰주시는데 맞출 때에는 글상자 안에서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테두리에서 클릭해가지고 커서가 없는 상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마우스 포인터를 하얀색 점에 놓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글상자의 크기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절점, 하얀색 점과 점 사이에 선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고요. 포인터가 네 방향 화살표가 되었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위치 이동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씩 움직이고자 할 때에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의 방향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키 있죠.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살표 키를 눌러보면 좀 더 세밀하게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세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세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앞쪽에 A라고 하는 정육면체 번호 들어있는 거 만들었고요. 그 아래쪽에 글자에 받침이 되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글자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48쪽에 거기 조건에 1번에 보면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그런데 가로 열고 조건이 있어요. 글꼴을 맑은 고딕에 24포인트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A라고 하는 글 마찬가지, 이탈리아의 역사와 특징도 마찬가지. 자,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의 모양은 맑은 고딕. 그럼 여기 이 부분이 글꼴 지정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해서 자, 맑은 고딕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맑은으로 시작되는 글자가 추천이 되고요. 맑은 고딕 클릭. 아니면 맑은 고딕이라는 글자를 다 친 다음에 엔터를 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기본 18포인트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몇 포인트 해야 되냐면 24포인트. 자, 24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글자들 다 모두 조건에 맞춰서 글꼴과 크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 이제 A 말고 B, C, D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다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세 개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이 세 개의 얘를 한 세트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복사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컨트롤과 시프트. 자, 컨트롤 시프트 왼쪽에 있는 컨트롤 시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왼쪽 손으로 누르시고요. 자,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점에 놓는 게 아니라 점과 점 사이에 선에 놓으신 상태에서 포인터가 화살표에 더하기 표시가 붙었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되도록이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수정해야 되겠죠. 자, A가 아니라 B예요. 그러면
수정하실 때에는 글자에 마우스를 바짝 붙이시면 포인터가 일자 모양으로 바뀌시고요. 이때 클릭 드래그해서 해당 글자를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는 게 빨라요. C, 그 다음에 D. 자, 이탈리아의 역사와 특징은 도시별 대표 건축물. 그러면 마찬가지로 클릭 한 다음에 샥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도시별 대표 건축물이라고 입력하고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만들어야 될 기본 도형과 글 상자를 이용한 부분을 일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림은 위쪽에 그림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림의 위치는 시험장에서는 마찬가지 집에서도 문서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고요. ITQ 안에 보면 픽처라고 되어 있어요. 픽처를 더블 클릭. 그러면 거기 안에 그림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 4를 선택하면 되고요. 혹시 시험장에서는 지금은 그림이 미리 보기로 화면에 제시가 되지만 이렇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잠깐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실제 미리 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름만 나올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을 보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파일 이름을 찾아가지고 자, 어떤 걸 하라고 그랬냐면 그림 4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림 4를 선택을 하시고 넣기.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에 보면 어때요? 6개의 그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그림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6개 그림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만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르기 기능은 위쪽에 여기 자르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테두리가 검정색 테두리로 바뀌시죠? 이때 아래쪽에 모서리 부분에 놓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빈 공간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그림 중에서 원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문제와 완성 예제와 같은 위치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해 볼 건데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때 쇼핑을 클릭하면 쇼핑 화면으로, 지도를 클릭하면 지도 화면, 메일을 클릭하면 메일 화면으로 연결되듯이 하이퍼링크는 관련된 자료로 연결하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의 대표 기능이 지금 하셨던 것처럼 도형과 글상자, 그 다음에 그림, 세 번째가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도시별 대표 건축물을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글자를 까맣게 지정을 하고요. 자, 글자 가운데다 마우스를 놓으시고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문제에서 48쪽의 완성 예제에 보면 몇 번째 슬라이드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슬라이드 4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연결 대상을 현재 문서에서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슬라이드 4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넣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이 들어가는 하이퍼링크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슬라이드 중에서 이번에 목차 슬라이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목차 슬라이드의 배점은 60점이고 주요 기능은 도형과 글상자, 그 다음에 그림을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넣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